4위는 내일? 내일 뭐? 이게 사실 원제는 The Day After Tomorrow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The Day After라는 영화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이후라고 뭐 번역을 잘 했는데 The Day After Tomorrow는 내일이 아니고 모레거든요. 모레.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남의 일이야. 여튼 투모로우라고 뭐 우리나라에선 개봉을 했는데 사실은 투모로우가 아니고 모레예요. 모레.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죠. 모레. 네. 투마로우는 2004년 론랜드 에머레이 감독의 영화입니다. 데니스 퀘이드가 잭 콜 박사 역을 했고요.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아들로 제이크 질레날이 샘 홀이라는 그 역으로 나왔었습니다. 저번에 최 과장이 퀴즈 냈던 거. 퀴즈 잠깐 퀴즈 냈었죠. 시티 슬리커에 나오는 아들. 굿모닝 뉴욕. 굿바이 내 사람. 그리고 셀라 워드라는 여배우가 닥터 루시 홀, 그러니까 잭 홀의 아내로 나왔었고요. 이 제이크 질레날의 좋아하는 여자친구 약간 애매한 관계였는데 같이 이렇게 퀴즈 대회 나가는 아름다운 여자친구로 에미 로썸이 나왔습니다. 에미 로썸이 오페라 유령 영화에 나왔던 오페라 유령에서 여자친구. 이안 홀ම්스 나오잖아요. 우리 저기 불의전차에서 모자 뚫었던 그 이안 홀ම්스가 여기서 뭘로 나오죠? 거기서 처음에 우리 재난 영화의 ABC에서 A 이걸 발견하는 처음 그 무슨 아일랜드인가? 뭐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이렇게 고립돼서 연구하는 그 박사. 연구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거기서 고립돼서 죽죠. 죽고 그냥 되게 난 그 장면 되게 좋았어. 처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한 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고 한 명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 사람 맞습니다.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학자들 훌륭한 학자로 나오죠. 네. 투마로우의 재난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마로우의 재난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 빙하가 해동이 돼요. 남극 빙하가 녹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염분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류 해류가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워질 것 같은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북반구가 빙하로 급격하게 뒤덮이는 그런 재난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가설이랍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우리 맘모스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맘모스 코끼리. 걔네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뭐 이렇게 빙하에서 발견이 됐는데 걔네가 털도 그대로 있고 뱃속에 푸른 풀이 있대.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얼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극점프인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극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갑자기. 아무튼 이거 좀 리얼했어요. 그 실제로 이럴 수 있다라는 느낌. 근데 이게 인간이 초래한 재앙인가?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인가? 네,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 왜 갑자기 이렇게 재난이 불어닥치는 거를 묘사하는 장면들 중에 헬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딱 얼어붙으면서 헬기가 엔진이 얼어버리죠.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추운 뭐 영하 몇십 도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냉동 100도, 뭐 120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영하 100도면 그냥 피도 얼어붙는 상황이 되버리나? 그렇죠. 그냥 이렇게 숨 쉬다가 얼어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리얼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얼 때 이렇게 그 소리 나잖아요. 그 안에 막 모닥불 펴놓고 있을 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싶다. 너무 재밌다. 데니스 퀘이드가 주인공이고요. 데니스 퀘이드가 이 남극 쪽을 연구하는 박사죠. 남극의 어떤 그런 기후라든지 극박사? 예, 어떤 그 기후학자. 기후학자죠. 예. 기후학자. 남극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런 기후학자인데 그 이런 재난이 딱 닥치는 상황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사실은 이 상황을 통제하고 그 국가에 좀 정부에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마침 그때 그 퀴즈 대회 때문에 뉴욕에 가 있거든요. 근데 뉴욕이 재난의 대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구하려고 뭐 자동차도 갈 수도 없고 뭐 완전히 그 불모지가 된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남극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빙하를 뚫고 아들을 찾으러 뉴욕까지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의 중반 정도부터 나오는 거고, 예. 이 앞부분은 재난이 닥치는 그 징후들을 포착하고, 결국 뉴욕을 강타하는, 일단은 쓰나미 같은 게 먼저 오잖아. 예, 헤일이. 헤일이 먼저 오고, 막 헤일이 자유의 신상 막 여기까지 막. 이 영화 포스터가 자유의 신상이 이렇게 얼어있는 그 장면이죠. 미국이 북극이 돼버리는 거야, 영화의 결론은. 극이 바뀌는 거죠, 이거. 그래서, 난 이 영화 좀 약간 좀 통쾌하면서도 재밌는 게, 왜 이런 재난 영화 보면은 미국이 만든 영화는 결국엔 다 이제 물리치고 뭐 다시 재건하고 막 이러는데, 이 영화에서는 미국이 다 얼어버려서 다들 이렇게 멕시코로 내려가면서 멕시코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멕시코로 내려가죠. 사실은 멕시코에서 미국을 그렇게, 사실 우리 저번에 에스트라다 멜키아데스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ม็시코가 국경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고맙다고. 뭐 이게 원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었대요. 그래? 네, 원래 시나리오는 미국 부통령이 멕시코 침공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멕시코를 친구 네. 그렇지. 네. 아 그게 그렇게 거기서 됐구나. 멕시코가 가진 부채를 다 탕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통령이 되게 처음에는 정치인이라 못 모르는 정치인으로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계속 협박을 주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대통령도 결국 못 떠나서 죽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에어포스 원이 얼어버리나 뭐 그랬나? 뭐 그래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투마로우에 나오는 부통령하고 엘고하고 이제 겹치죠. 엘고는 그 이후로 이 지구 온난화를 계속 미국이 선제 대응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부통령인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 도쿄 정서 관련된 게 나오죠. 도쿄 정서에서 그 CO2를 규제해야 뭐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 뭐 했는데 미국이 가입을 끝까지 안 하다가 최근에 가입해서 활동하잖아요. 가입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대응을 안 하고 있어서 오바마 때 했구만. 그런 부시 때 안 한다고 버티게 되네. 결국은 이 미국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 걸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처음에 그 이안 홀룸이랑 그 아이슬란드에서 관찰하던 사람들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걸 데니스 퀘이드한테 보냈더니 데니스 퀘이드가 딱 보고 떴더니 갑자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막 컴퓨터 빨리 치고 막 뭐 데이터 막 뽑고 막 혼자 막 이러면서 바쁘게 막. 결국 나중에 백악관까지 가서 뭐 브리핑을 하나? 그것도. 근데 이제 부통령이라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뭐 이랬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징후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대피를 못 시키죠. 갑자기 불어닥치죠. 미국 북미 쪽에. 그래서 이 뉴욕이 물에 완전히 잠기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씬이 되게 진짜 같아. 잘 찍었어. 막 그리고 그 아비규환이라 이런 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투모로우 이 영화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막 이렇게 갑자기 다 깡깡 오는 거 그거랑 뉴욕이 잠기는 거. 그 두 개가 기억에 나더라고. 사실 나는 재난 영화 중에서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법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뻥 치고 막 이런 거 물론 뭐 이제 드라마 타이틀 많이 했는데 그거랑 이 가족의 얘기, 아빠와 아들의 얘기. 그리고 또 아들이 그 뉴욕에서 그 도서관 같은 데서 버티는 얘기. 아까 그 얼라이브 상황이죠. 춥고 배고픈 상황. 근데 이 아빠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아들을 데리러 가는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었어. 나는 좀 약간 좀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아빠가 조교랑 누구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가잖아. 처음에. 근데 가면서 둘 다 잃어. 두 명 다 죽어. 아니지 한 명이 죽지. 한 명이 죽나? 한 명이 죽지. 근데 자기 친구죠. 오랫동안 같이 연구했던 친구고 조교는 맞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쇼핑몰 유리 천장을 걷다가 쇼핑몰 거기서 빠지죠. 크레바스처럼 빠지죠. 맞아.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잃죠. 한 명이 죽나? 한 명을 죽고 한 명은 거의 살려내지. 막 태풍 같은 뭐 늑대 나오고 막 이러잖아 중간에. 늑대는 동물원에서 뉴욕 동물원에 있던 늑대들이 그 땅이 얼어버리고 그 해수면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탈출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뭐 이런 건데 그러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역시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 근데 사람은 죽는데 왜 늑대는 살지?
늑대는 추운 지방에 사니까. 그때는 영하 몇십 도에서도 너구리 살잖아. 근데 그 전이잖아요. 완전히 네, 완전히, 두번이잖아. 맞아. 얼게 되는 것과 그 기온이 급강하는 그 전에 이제 늑대들이 뛰어다니지. 그리고 그 제이크 질랄의 여자친구가 되는 에미로썸이 다리를 다치잖아요. 저 위험에 빠진 여자를 구하다가 다리 다쳤는데 이 사람을 구하려면 저게 페니실린이 필요한 거야. 페니실린을 구하려고 배가 항구했던 배가 물이 불어났더니 그 길거리로 와서 유조선이 딱 서 있는 거야. 얼어 있고 거기까지 이제 그 저희 가면은 약품이 있을 거다고 거기 구하러 가는데 그때 늑대들이 막 달려들죠. 네, 맞아요. 아, 늑대들이 데니스 퀘드한테 달려든 게 아니고 질레나는. 질레나. 그래서 나는 영화 보고 나서 좀 그랬던 게 좀 너무 이기적인 아빠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친구를 희생하는 상황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친구가 끊지. 네. 친구가 자기가 끊지. 네. 자기가 끊고 죽어. 이거 좀 거기 이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산타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오면 자기가 끊나 봐. 같이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같이 따라 나섰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네. 그럼 그 아들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 딱 하나 꼽으라면 이건 것 같아요. 추우니까 책을 태우잖아. 여기 도서관이거든. 뉴욕 도서관에서 다 피해 있는데 책을 태우잖아. 근데 도서관 사서가 그 책을 태우면 안 돼. 쿠페르니쿠스 누구지? 쿠텐베르크의 성경. 그 책은 나 이건 죽어도 못 태워. 나는 이거 꼭 감고 나 얼어 죽을 거야. 그게 인간이 최초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성경은 내가 안고 죽겠다. 그게 뉴욕 도서관에 있나? 정말? 있겠구나. 걔는 왜 최초 뺏어갔지? 도서관자 그거 아닌데. 뺏어가지 않아요. 그거 끝까지 직지신경. 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직지신경 찾기 운동본부 뭐 이런 거. 그거 프랑스가 뺏어갔지. 병인 양육 때. 우리 강화도 되돌아왔잖아 뭐. 알바를 한 거. 그리고 최근에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는 것도 무슨 강화도에 이게 되돌아온 것도 되게 웃긴데 이거 소유권을 반환한 게 아니고요.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아왔어. 이렇게 걔네들 뭐 자존심을 세워주고 받긴 받고 이렇게 빨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죠. 빨리 그 돌아와서 책을 멀리 왔어. 그 책을 태우는 거. 예. 막 책 그 태우는 거 보면은 그 나중에 고르잖아요 목록. 그러니까 태워되는 거, 태우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목록해서 불 떼잖아요. 그거 생각나네. 그 우리 최 과장이 명작이라고 얘기했던 새벽의 황당한 저주. 션 오브 더 데드에 보면은 LP 던지는데 이거는 던져도 되고 이건 안 되고. 나 정말 그럴 것 같아. 내가 내 CD를 던진다, LP를 던진다 그러면은 던지는 것과 못 던질 게 있을 것 같아. 좀비가 덤벼도. 목숨 앞에서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뭐 나중에 던지겠지. 처음에 안 던지고 나중에. 그 영화가 명작이라고 하는 우리 또 최 과장. 저 웰메이드 영화는 웰메이드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 재난 영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고루 잘 갖추고 있고 아주 잘 만든. 저도 이 영화는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이 아빠가 도착을 해서 구하고 이제 사태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서 미국은 멕시코로 다 같이 내려가고.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저 캐나다 사람들 다 죽었겠구나.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 미국의 그 박사가 선언을 쫙 꺼. 그러더니 이 위에는 다 포기하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만 옮겨야 된다. 그랬더니 뭐 무슨 딴소리 하냐고 또 그때 또 싸우죠. 이제 재난의 순간은 그만큼 예상하지 못하게 빨리 진행되니까 재난이겠죠. 아까 우리 뭐 2012 이런 데서 나왔던 그 갑작스러운 기상 그 코어 같이 인간이 초래한 기상이변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몇백 년 쌓이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적어도 그렇게 2주 만에 급격하게 빙하기가 올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기 데니스 퀘이드도 한 2000년 동안 진행될 얘기를 하는데 2주 만에 닥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든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의 그 이론들이 알고가 그렇게 설파했던 뭐 불편한 진실 이런 다큐도 있었잖아요. 그거가 뭐 좀 또 요즘 깨지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이론들은 사실은 아닌데 너무 뻥쳤다 뭐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알고가 좀 쏙 들어갔어. 실제로는 지금이 빙하기가 이제
간빙기. 네, 간빙기가 있는데 빙하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던 데는 간빙기고 다시 빙하기가 오는 시대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덜 추워졌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게 시간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뭐 몇천 년, 몇만 년 단위로 되는 한 가지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느끼는 기상 이변 혹은 이 기후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 봄이 없잖아. 봄 가을이 아예.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사실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 그 원인이 뭐 온난화다라고 꼭 얘기하지 못하더라고. 우리 인생이 사실 뭐 지구의 인생과 비교하면 정말 짧은데 우리가 이 한 인생 살면서도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이 변화를. 그 정말 지구로 봐서는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는. 저 어렸을 때랑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봐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름이 더 더워지는 거는 꼭 기후가 변화하는 부분 말고도 에어컨 많이 틀면은 열이 많이 방출돼서 열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뭐 스모그 현상 뭐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체 중에 지구에 영향을 끼쳤던 게 인간하고 공룡밖에 없대. 공룡은 방구를 많이 껴서 되는데 진짜로요? 그게 CO2를 높였다는데 공룡이 배출가스를 많이 해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개체수가 더 많고 이게 크기가 워낙 크니까 공장 하나가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래요. 그래서 실제로 소도 그 한번 이렇게 트림을 하면 내는 CO2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전 인구의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육식을 줄이면 된다. 그 얘기는 네,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었죠. 소 한 마리가 엄청난 그 곡물을 섭취하니까 공해를 만들더라고. 공해도 만들고 인간이 먹을 걸 다 걔네들이 먹어서 고기를 만드니까. 그리고 근데 소가 풀을 먹어도 그렇게 하면 괜찮대. 근데 풀을 먹지 않거든. 사료를 먹는 사료 게. 먹는 옥수수랑 뭐 이런 거, 그것도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를 먹고. 하여튼 뭐 투모로우 이 영화는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 주로 캐나다에서 찍었대요, 영화를. 근데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 합작인데 캐나다 땅에서 만들어진 최고로 비싼 영화였대. 그럼 뭐 영화 개봉할 때 또 뭐 이때 부시 때였는데 아들 부시, W 부시. 이 영화가 이 부시의 그 정책들이나 기조에 안 맞는다고 정부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안 하고 대응을 안 했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반응을 안 보였대. 그냥 무대응. Don't ask, don't tell 뭐 이런. 하여튼 그랬대요. 빙하 이렇게 막 나와서 한번 보니까 그 맘모스 사체가 발견이 됐대요. 가장 한 113년 만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그래서 최근에 맘모스 매머드 복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 유전자 추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 심지어는 요 지금 했다고. 얼음을 깰 때 피가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럼 나온 거네. 사실이에요. 그 맘모스를 복원하겠다고 코끼리하고 돌리 만들듯이 복제약 만들듯이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좀 이상해 그거. 그런 짓 좀 안. 없어진 거는 뭐 없어진 거지 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의 기술력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생명을 참 대단한 족속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이 종이 정말 대단한데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핵 같은 것도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인간이 건들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핵이. 과학이 도달해야 될 영역이 어디까지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죠.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그런 부분이나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잖아. 3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4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될지 안다. 사람들이 돌멩이랑 짝대기로 싸울 거다. 그 얘기를 부터에 나온 얘기죠. 좀 전에 우리 영화 봤던 영화에. 그날 이후에 뭐 그런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그 말이 아인슈타인 일주일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냐? 아인슈타인이 최고 후회했던 거에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거 핵폭탄을 만드는 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쟁 얘기는 좀 빠졌지만 이런 거죠. 개미들도 걔네들의 개체수가 폭증하면 전쟁을 일으킨대.
전쟁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체수를 조정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들끼리 죽으면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전 이 생태계 완전을 다 없애버리잖아. 정말 나쁜 거지. 지금 이 영화 보진 않았는데 지금 저 예고편만 봤는데 애프터 어스라는 영화 있죠. 예, 요즘 나오는. 그게 약간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온 지구에서 예, 인간을 공격한다. 인간들을 공격하도록 다른 생물들이 진화했다. 뭐 이런 상상력에서 시작된 영화인 것 같은데 윌 스미스랑 그 아들이랑 나오는. 개봉했어요? 예.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있죠. 최신작이에요. 해프닝이라는 영화. 식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우리 이 지구와 그 자기 이 종족들에게 유해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게 혹성 사람들을 탈출 시오리잖아요. 혹성 탈출 보면 개가 다 죽어서 개랑 고양이가 무슨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 그 사람들이 침팬지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애완동물로. 그러다가 침팬지가 갑자기 그 왜 진화의 시작 보면은 그 알츠하이머 이런 거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약을 투여했는데 사람한테 안 먹고 이 침팬지한테 먹는 거야. 그런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 침팬지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지. 진화의 시작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완전 되게- 영리한 놈이. 혹성 탈출 그 우리가- 프리퀄. 우리가 SF 하게 되면 혹성 탈출 아마 다루게 될 텐데 근데 혹성 탈출 2편, 3편, 4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 거는 좀 별로고. 별로예요. 네. 근데 진화의 시작, 존 프랑코 나왔던 진화의 시작은 거기서 그 아빠가 존 리스고잖아. 더 데이 애프터에 나왔던. 그때는 머리가 좀 있어. 근데 혹성 탈출에서 머리가 이제 없지. 아무튼 인간은 참 똑바로 살아야 돼. 그죠? 우리 무슨 영화 지금 몇 등이야? 자, 4위까지 들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파멸한다는 얘기 투모로우까지 들었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